자, 이제 앞에 화면 볼까요? 간단한 거니까 시간을 좀 드렸지만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날짜를 이제 디테일에다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게끔, 그리고 리스트에도 출력이 되게끔 제가 한 줄을 더 써놨는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한번 역으로 생각을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죠? 날짜의 출력이에요. 날짜와 시간의 출력. 자, 날짜와 시간의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날짜와 시간을 구한다. 구해야 되겠죠? 구하지 않고서 우리가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결성에 위배된다라고 제가 열심히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죠? 근데 날짜와 시간을 만약에 구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구한 상황. 구해놨어요. 근데 언제 날짜와 시간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게시글이 쓰여진 날짜와 시간이죠. 그러면 날짜와 시간을 구하려면 어떤 날짜와 시간을 구해야 된다? 게시글이 쓰여질 때의 날짜와 시간을 구해야 된다. 그죠? 그거를 만약에 구한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자, 게시글이 쓰여질 때의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알아냈어요. 알아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안 하면 의미가 전혀 없겠죠. 저장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장을 해야만 그 구해놓은 날짜와 시간을 사용해서 디테일과 리스트에 출력을 해줄 거니까요. 그럼 저장은 어디다요? 우리가 게시물이 쓰여질 때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1번 게시글이 쓰여질 때, 그리고 2번 게시글이 쓰여질 때 날짜와 시간은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프로그램상이라면 당연히 불가하겠죠.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러면 1번 게시물이 쓰여졌을 때랑 2번 게시물이 쓰여졌을 때랑 아무리 빨라도 1초 이상은 차이가 날 거예요. 서로 시간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여지는 당시에 구해졌던 날짜와 시간은 누구 거예요? 방금 쓰여진 그 게시물 거죠. 그러면 저장은 어디에 해야 된다? 해당 게시글에 저장을 해야 한다. 게시글 안에 날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날짜와 시간을 열심히 구해놔 봤자 우리는 그 게시물의 그 날짜와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저장을 꼭 해야만 한다. 그래야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은 항상 그렇죠.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지 않으면 사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쉬운 예시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를 썼다면 이 10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곳에서 혹은 바로 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수에 담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없이는 불가. 그죠? 지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변수에 그냥 일시적으로 담는 거는 사실상 지금 큰 의미는 없으니까 게시물이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는 그 과정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여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거쳐서 역으로 한번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와 시간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옆에다가 예시를 띄워놨어요. 자, 제가 좀 전에 뭐 데이터 무결성 이런 거 말씀드릴 때 구글링을 하면 요즘에 검색 결과가 썩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으니까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라 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 GPT 그냥 꺼내놨습니다. 이거 그 유료 버전도 아니고요. 3.5예요. 3.5 무료 버전이죠. 여러분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3.5 무료 버전. 이거 구글 계정만 있으면 연동 로그인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유료 버전을 결제해서 쓰신다면은 좀 더 정확하고 최신 답변을 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3.5 그냥 무료 버전에다가 쳤습니다. 자바 현재 날짜와 시간 구하는 방법이라고 치니까 얘가 알려줘요. 자, 저는 이 코드를 카피할 겁니다. 여기 친절하게 카피 코드도 있어요. 이거 드래그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그냥 카피 코드 누르면 알아서 그 코드가 복사가 돼요. 이거를 우리 코드에서 활용해 볼 거예요. 우리가 구글링을 해서 알아봐도요, 저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데이터를 구해줄 것이고, GPT한테 물어봐도 이런 방식을 알려줄 것이고, 만약에 지금 알려준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말고 다른 예시를 부탁해. 그러면 얘가 또 말을 들어줍니다. 형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지금 사용되어 있는 클래스가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니까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바의 현재 시간, 날짜와 시간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GPT를 통해서 알아냈다. 그리고 우리 코드에 접목시키면 되겠네요.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로직을 되게 어렵지 않게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복사용 코드를 제가 붙여넣기를 해서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이때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던 해당 main.java라고 하는 이 클래스 안쪽에, 메인 메서드 안쪽에 그냥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을 한다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GPT가 알려준 코드를 보시면 메인 클래스고요. 메인 메서드네요. 이거 복사했죠. 이거 지금 우리 main.java 우리가 만들고 있던 거 그 안으로 가져가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클래스 있겠네요. 그럼 구조부터가 잘못됐죠. 물론 자바에는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정의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가능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그런 문법을 사용해야 될 필요도 없거니와 좋지 못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하나 만들어서 지금은 현재는 그냥 테스트를 위한 목적으로 클래스를 만들 거니까 테스트 같은 이름으로 지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봐서 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겠죠. util이라고 하는 거는 유틸리티, 도구죠, 도구.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돼야 되는 메서드가 있고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이제 간단한 기능들은 이제 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보통 모아서 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틸 클래스에서 불러다 쓰는 방식으로 많이들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 취업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개발을 진행한다고 해도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유틸리티라는 파일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참여했던 프로젝트들도 엔간한 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유틸이나 유틸리티 이름은 짓기 나름이니까.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안에다가 방금 복사했던 이 코드를 가져올 거예요. 얘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때 제가 전체를 다 지우고 붙여넣기를 했어요. 왜냐면 임포트도 지금 들어가 있고 클래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우고 붙여넣기를 했는데, 여기만 우리가 만든 클래스 이름으로 맞춰준다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안에 이제 메인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고 이 안쪽에다가 코드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얘가 뭐 하는 애들인가를 우리는 뭐 알면 좋겠지만 사실 모른다고 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얘를 실행시켜 봅니다.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콘솔에 출력이 되어 나왔는데, 현재 날짜와 시간 물론 2024 5월 8일에 14시 45분 49초래요. 자, 지금 제가 이걸 실행시켰던 그 시점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물론 이 디테일한 초까지는 우리가 다 정확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 또 한번 실행시켜보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시에 존재하는 이 코드가 진짜로 내가 원하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잘 구해주겠구나 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방식은 꼭 이렇게 써야만 해는 아니에요. 사용하는 모양이나 이런 거는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걸 찾아볼 때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우리가 이 날짜와 시간을 구할 때 사용된 클래스들만 볼게요. 클래스들. 사용된 클래스를 볼 때는 직접 코드를 읽으면서 보는 것도 좋고 임포트 되어 있는 클래스를 봐도 돼요. 어차피 임포트, 이 JDK 자바라고 하는 녀석이 JDK죠. JDK의 타임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지금 임포트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local date time이라는 클래스와 date time formatter라고 하는 클래스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자, 자바 8 미만 버전에서는 local date time 클래스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바 8 이상부터 존재하는 클래스다. 그러면 자바 8 밑에 자바 7까지는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구할 수 없었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때는 date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날짜 데이터를 구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흔하게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프로젝트가 자바 7 버전일 수도 있어요. JDK가 1.7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졌던 프로젝트고 그 프로젝트가 고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바 버전업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버전업을 안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버전업을 했을 때 뭔가 사용하는 모듈에 문제가 생겨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7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자바 버전이 7인데 1.7인데 로컬 데이트 타임 내가 이거 아니까 이거 써야지 했는데 안 된다고 왜 안 되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바 버전에 따라서 아주 약간씩 이렇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클래스들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클래스들의 사용법, 메서드 이런 것들에 약간씩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너무 다이나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거긴 하지만 날짜 데이터 관련해서는 이 8버전 밑과 8버전부터의 이슈가 있다는 거. 그리고 8버전은요. 자바 8에는 얘도 있어요.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로컬 데이트 타입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좀 더 뭐랄까 최적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발전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과거의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이슈가 그냥 있다라는 거 안내를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컬 데이트 타입, 왜 우린 자바가 지금 11 버전이니까 당연히 이 녀석이 있을 거니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사용해 이제 날짜와 시간을 구해줬는데, 자, 이 코드 실행된 결과와 코드를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릴 거예요. 일단 콘솔에 무언가 출력이 됐다라는 건 코드상에 system.print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 출력문 system.out.println 혹은 printf 이 녀석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콘솔에 무언가 출력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사용이 됐으니까 출력이 된 거. 그럼 이 출력의 결과는 얘 때문에 나왔구나. 이 14번째 라인에 존재하는 출력문 때문에 콘솔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라는 여기까지는 박혀있는 스트링 문자열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만큼의 데이터가 formatted date time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값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변수는 어디서 뭐하고 있는 변수인가 하고 가봤더니 바로 윗줄에서 선언되었어요. 그리고 이 변수가 초기화된 과정을 보니 now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점을 찍었네요. 그리고 forma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인자로 넘겨주고 있는 게 포매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코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한 줄을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자, 일단 formatted date type 얘는 string type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는 녀석.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하는 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만큼의 결과로서 뭐가 남는다 이 자리에? 스트링이 남는다. 이거는 자바 할아버지가 와서 인트가 남아 라고 말을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조건 스트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없는 거니까. 그럼 얘가 뭐 하는지 몰라도 스트링을 남기겠구나 라고 일단 거기까지 파악을 한 뒤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now에다가 점 찍었습니다. 그럼 now는 뭐 하는 녀석이겠어요?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들고 있는 변수 정도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넘어가요. format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됐는데 그러면 now가 들고 있는 리모컨에는 format이라는 버튼이 존재하겠구나. 그럼 그 버튼은 now가 연결되어 있는 객체에 들어있는 메서드겠구나 라고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실행 호출하고 있는 이 메서드에 인자로 남기고 있는 포매터 그러면 이 포매터가 뭔지 이제 또 올라가 보는 거죠. 자, 올라갔더니 datetime formatter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가 만들어졌고 자, 이 타입은 기본 자료형인가요? 기본 자료형 8가지에 속해 있는 타입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참조형 타입일 것이고 참조형 타입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클래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일 거고요. 물론 기본 자료형도 클래스가 있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이 녀석 이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포매터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냈고 여기에 연결되는 이 녀석은 결국 객체겠구나. 이 datetime formatter라고 하는 객체 데이터겠구나 라고 우리가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또 올라가서 보면은 datetime formatter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점 찍었어요. 그러면 이 of pattern이라고 하는 메서드 지금 이만큼도 메서드 호출인데 이 녀석은 어떤 메서드겠어요? 스태틱 메서드겠죠. 왜냐?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하고 있으니까 클래스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알기 쉬운 출력부터 위로 한 단계 한 단계 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코드를 분석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도 좋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도 좋아요. 이렇게 심플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날짜가 찍혀있는 형태와 좀 유사한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문법이에요. 이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인데 y가 4개면 연도 4자리 대문자 im이 2개면 월에 대해서 2자리로 dd 이것도 일에 대해서 2자리로 그 다음에 hh, mm, ss까지 정해져 있는 문법으로 날짜와 시간 형태를 맞춰서 얘한테 넘겨준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now가 쓰인 적이 없네요. now는 여기서밖에 안 쓰였어요. 그럼 now로 한번 가볼까요? now 이 녀석은 뭐 하는 애인가? 여기 주석으로 다 쓰여있긴 하지만 local date time 얘도 당연히 클래스가 존재할 것이고 그 클래스를 사용해 변수를 만들었고 얘도 스태틱 메서드겠네요. now라는 녀석도 클래스로 직접 호출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스태틱 메서드가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 녀석을 통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거 분석할 때 이제 또 궁금할 수 있죠. 궁금하면은 하나하나 찍어보면 됩니다. 이게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찍어봅시다. 나왔네요 얘는. 제가 출력문 하나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now를 찍었죠. now를 찍었더니 이러한 출력 결과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날짜와 시간의 형태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2024 5월 8일 그럼 t가 나오고 나서 14, 55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네요.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진 now를 가지고서 이 formatter 양식, 형식을 정하는 이 변수를 활용해 이 객체를 활용해 이러한 모양으로 시간과 날짜 데이터를 뽑아낼 거야 라고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코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은 막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유추는 다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바만 할 줄 알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util 클래스를 하나 놨는데 시간과 날짜 구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코드, 이렇게 만들어낸 코드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실질적으로 가져다가 써야 되는 거, 이 부분이죠. 날짜와 시간. 그 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다? formatted date time, 이 녀석이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사실상 문구 필요 없고 이 녀석만 필요한 건데 이 녀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활용 가능한 것까지 안 봤는데 우리 실제 코드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 가장 원초적이고 1차원적인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는 실제 로직 부분 그대로 복사할 거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 쪽으로 와서 사용을 해볼 건데 어디에? 게시글이 쓰여질 때니까 게시글이 쓰여질 때라는 건 article write가 이루어질 때겠죠? 그리고 그 게시물 객체한테 저장을 같이 해줘야 되니까 여기 생성자가 실행되기 전에 날짜를 구해줘야겠네요.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석을 좀 제거를 하도록 하고 자, 이만큼이 방금 가져온 코드예요.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 했어요. 지점만 선정을 해서. 자, 근데 여기 출력을 보여주는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써야 되는 데이터는 이 녀석이었고 그럼 이 녀석을 아티클 객체를 조립할 때 같이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근데 이러면 이제 생성자에서 4개변수 3개짜리 생성자밖에 없었는데 인자가 4개 됐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4개변수 하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어떤 타입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formatted date time이라는 녀석은 어떤 타입이에요? 스트링 타입이죠. 그럼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스트링 regdate. regdate는 이제 등록일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egistry의 약자로서. 그리고 여기에도 실제로 저장이 돼야 되니까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갈아 끼우는 것까지 진행을 좀 해줄게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 시간과 날짜 구했고 이 과정을 통해 형태를 변환시켰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그 뽑아낸 걸 아티클 객체에다가 같이 넣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라이트를 진행할 때 날짜 데이터도 저장이 됐을 거니까 우리가 다른 디테일이나 리스트 같은 데에서 그 게시물 안에 들어있는 날짜 데이터를 그냥 출력문에 써주기만 하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found article이 가지고 있는 reg 데이트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article write article detail 1. 자, 현재 시간과 날짜 아주 잘 나오게 되겠죠. 이게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알아온 이 방식, 테스트해본 이 방식을 그대로 활용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뭐가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녀석을 활용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이제 그 전에 공부하실 때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추가 되신 거예요. 사실 문제는 없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얘는요, 뭐 당연히 이제 util이라고 해서 제가 클래스도 만들었고 util을 만드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 거기다가 이 기능을 굳이 테스트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아무 상관은 없어요. 왜? 현재로서는 우리한테 날짜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이 여기 말고는 아예 없으니까. 활용할 곳이 없으니까.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어때요? 날짜 데이터를 구하는 방식은 게시물이 작성될 때 말고 회원이 가입되는 순간에도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 외에 다른 경우에도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만큼의 로직 자체가 결국은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하는 녀석이니까
이 녀석을 다른 클래스의 이제 메서드로 분리를 시켜 놓는다면 우리가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행위만으로 이 세 줄의 코드가 압축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상태로 봐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면은 좀 더 개선할, 최적화할 방법이 존재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짰다고 해서 막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똑같은 기능이 다른 데서 또 쓰이는데 쓰일 때마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건 그때는 이제 안 좋아지는 방법이겠죠. 그걸 잘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지워버릴 겁니다. 다시 이것도 일단은 빼고요. 유틸로 돌아가서요. 구조를 좀 바꿔버릴게요. 메인 메서드가 아니라 일반적인 메서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 또한 void가 아니라 리턴을 남기도록 할 거예요. 스트링으로 남길 거고 이름은 getDate str 정도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문자 빼주고 출력 대신에 리턴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주석은 필요하신 분은 남겨놓으셔도 되고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지웠고요. 이렇게. 근데 이것 또한 그냥 변수 하나 만들지 말고요. 그냥 이거 리턴하고 끝내버리죠. 자, 제가 리턴 타입을 스트링으로 잡아놨어요. 왜? 이 녀석이 결국 스트링 값이었으니까. 왜? 스트링 변수에 들어 있었으니까. 이 녀석이 뭐하는 녀석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스트링 변수에 들어갔었다라는 건 문자 열 타입일 거니까. 그래서 스트링으로 리턴 타입 했습니다. 얘 돌려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이제 여기다가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죠. REDDate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util 클래스에 있는 getDate str 메서드를 호출시켜서 이 자리에 문자 값을 남길 거고요. 이 변수를 여기다가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세 줄, 네 줄 써있던 거를 그냥 메서드로 만들어 놓고 호출하는 형태로 바꿔버린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변수 만들 필요도 없겠네요. 이 녀석 그냥 직접 넣어주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스트링 남길 거니까. 스태틱 메서드를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굳이 util 클래스를 활용해서 객체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심플한 메서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메모리를 할당받아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수정을 했으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하나 작성을 해주고 자, 1번 글을 보면 날짜가 나오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디테일에다가 날짜 데이터 보여주는 것까지 완료를 했는데 리스트도 바로 추가해주고 커밋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번호 제목 날짜 제목 뒤에 날짜 여기다가 날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그리고 여기서도 공간 하나 더 뚫어줘야겠죠? %s로 그 다음에 아티클에 REDDate 자, 그럼 리스트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리스트 날짜가 잘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디테일을 봐도 당연히 잘 나올 것이고 자, 단순히 기능적인 것만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크게 어렵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이제 이게 아직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를 항상 최대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자꾸 길어지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번 하고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이런 과정들은 없이 쑥쑥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갈 때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잘 익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내용도 커밋으로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날짜 데이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